남자 연습생이 없어요. 네,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. 네. 기획사에 계신 분들이 예전만큼 그 인력 풀이 넓지 않다고. 교수님은 이제 쓰신 책 중에 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. 방탄소년단 이전, 현재, 이후의 K-팝에 대해서 계속 다뤄주고 계시더라고요. 네네. 와,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방탄소년단 이후라는 게 아직 상상이 안 되죠. 네. 지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그냥 K-팝이다. 네, 맞습니다. 방탄소년단은 K-팝이랑 거의 동일하죠. 네, 그러니까 BTS는 곧 K-팝이다.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지금 뭐 결국에 K-팝을 알린 건 BTS니까요. 네. 강남스타일 2위 할 때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는 뭐 밥 먹듯이 빌보드 1위를 찍어버리는 그런 저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, 최근에 또 지민님이 또 내자마자 1등 했죠. 네. 핫백. 네, 핫샷을 날려버렸죠. 내자마자 바로 1위를 찍어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,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사실 군백기를 안 가졌다면 지금 얼마 전에 또 제이홉도 군대를 갔잖아요. 네, 맞아요. 네, 조금 더 K-팝 파이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, 방시혁 의장님도 얼마 전에 인터뷰 나와서 그런 얘기 하셨죠.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서 K-팝 파이가 안 커지고 있다. 굉장히 많은 논란을 또 이렇게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칭찬을 동시에 받는 네. 이런 상황이 계셨는데, 저는 이게 방탄소년단의 군백기 이후에 방탄소년단이 나이가 어느 정도 또 차잖아요. 그 뒤부터는 뭔가 젊은 시절에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는 그런 것보다는 점점 이제 개인적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서 좀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 같아요. 예전에 이제 뭐 영국 팝의 상징은 비틀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, 이제 폴 맥카트니가 나이 그렇게 먹고도 나중에 전 세계 투어를 다니고 그렇죠. 하는 것처럼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, 군백기 이후의 K-팝은 어떻게 될 것인가?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방시혁 의장이 얘기한 그 K-팝 위기론, K-팝이 위기다. 그것 때문에 저도 그 언론사 기자님들부터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. 그 위기론이 의미가 뭔지, 위기보다는 전환기라고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. 물론 방탄소년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K-팝과 동의어처럼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, 지금도 여전히 막강하죠. 지민이 바로 신곡 내자마자 빌보드 1위를 하고, RM이 작년에 냈던 앨범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. 그거는 막 싱글 차트 1등하고 막 이러진 못했지만 해외 평론가들한테 엄청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. 저도 그 앨범을 되게 좋게 들었었는데, 그처럼 아직 멤버들의 활동이 건재하고 그런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중단하고 K-팝이 위기가 왔다, 뭐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어차피 방탄소년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는 어쨌든 가야 되는 일이었고, 군대를 가게 되면 갔다 와서 30대가 된 방탄소년단이 20대 초중반처럼 그렇게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고, 근데 그게 또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해외 수많은 그룹들도 보면은 비틀즈도 20대 때 굉장히 큰 활동을 했지만 이제 솔로로 나와서 뭐 존 레논이나 폴 맥카트니 같은 사람들은 사실 비틀즈 때만큼, 존 레논 이매진 뭐 이런 노래는 솔로로 나온 다음에 나온 노래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또 큰 활동을 했으니까,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알아서 또 자기들의 음악 세계를 확장해가면서 활동을 할 테고, 그리고 그 방탄소년단 스스로는 이제 가끔 스타디움 투어를 또 돌면서 해외 팬들과도 만날 수 있을 거고, K-팝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방시혁 의장님의 어떤 정확한 의도를 제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일 거예요. 그 회사 입장에서도 방탄 넥스트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방탄소년단이 천년만년 계속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만큼 인기를 끌 수 있는 어떤 차세대 남돌이 안 보인다,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, 또 아니다, 지금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느냐, 세대 교체 성공했다,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, 막 되게 다양한 얘기들 하시는데, 그 다양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방탄소년단에서 방탄소년단 이후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불확실한 시기로 넘어가는 K-팝이 그렇게 바뀌는 시기인 것 같고, 그럼 이 바뀌는 시대의 K-팝이 도대체 어떠한 거를 생각해야 될까?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? 그거를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이후의 K-팝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니까 뭐를 생각해야 될까? 그거를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, 그거를 저도 한번 책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한다라는 게 조금 보일 때가 있거든요. 걸그룹은 세대 교체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런데 보이그룹은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.
네. 왜냐하면 지금 K-팝에서 탑티어에 있는 그룹들이 걸그룹은 최근 1, 2년 사이에 나온 걸그룹들이 다 걸그룹 탑티어에 다 있어요. 네. 그 가치 평가가. 그런데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아직 3세대에 있던 6년, 7년 전 그룹들이 다 1티어에 있단 말이에요. BTS가 무조건 1등이죠. 네, 네.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게 세븐틴, 스트레이키즈. 키즈. 다 세븐틴이 데뷔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죠. 그죠.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도 있지보다 1년 먼저 나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.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스트레이키즈, 세븐틴 이러면은 이제 요즘 알게 돼가지고 얼마 안 된 그룹 같이 생각하고 4세대 그룹인가?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3세대 때부터 꾸준히 해오시던 분들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4세대 지금 나온 아이돌들이 이 사람들의 아성을 이길 수 있는가 하면 아직 약간 걸그룹처럼 뭔가 확 제끼고 들어왔다. 뭔가 센세이션을 확 일으켰다. 라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나 뭐 대기업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. 그 많이 보이그룹들도 워낙 매출이 잘 나왔었잖아요. 항상. 맞아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작년에 그 통계를 한번 봤어요. K-팝 앨범 판매량. BTS가 1등이고 세븐틴, 스트레이트키즈 다 5위 안에 있는데 다 3세대죠. 그렇죠. 네, 4세대 그룹은 투바투하고 엔하이픈 정도 있는데 사실 투바투랑 엔하이픈도 나온 지 좀 됐어요. 와이브나 이런 그룹이랑 비교하면 훨씬 선배거든요. 맞아요. 물론 걸그룹도 이제 아직 블랙핑크, 뭐 트와이스, 트와이스 블랙핑크 아직 잘 나가죠. 아직 네. 너무나 건재하지만 근데 그들의 아성을 뭔가 얘네들은 쫓아가겠다 싶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그 팬들의 마음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보이그룹은 한 번 팬은 영원한 팬이야.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어. 뭐 그렇죠. 약간 이런 네. 게 있는데 네. 걸그룹 같은 경우는 더 세련된 그룹이 나오면 사람들이 쫙 몰려가요. 그것이 약간 조금 더 지금 세대 교체가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.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에 그 신화창조 분들은 아직도 신화, 우리 아직도 신화야!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. 되게 팬들이 오래간다. 슈퍼주니어도 팬분들 아직 튼튼하세요. 서태지와 아이들 팬들도 아직도 충성도가 높습니다. 그죠? 30년 동안 충성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달라서 그런데 3세대가 확실히 K-팝을 세계화시키고 K-팝을 확 알렸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4세대의 보이가 조금 꺾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. 남자 연습생이 없어요.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. 네. 기획사에 계신 분들이 예전만큼 그 인력 풀이 넓지 않다고 기획사 고민이라고도 말씀들 하시더라고요. 제가 영상으로 다뤘다고 굉장히 핫했었거든요. 음. 수십만 조회수가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기획사의 현실에 대해서 좀 말해줬어요. 여자애들은 많다. 남자애들이 없다. 왜냐면 지금 3세대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2세대 때 빅뱅 동방신기 보고 자란 애들이 지금 3세대가 된 거거든요. 예. 그런데 지금 남자 아이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BTS가 뜬 것도 BTS 보고 준비했다고 하는 애들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. 그 중간에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. 롤모델이 없었어요. 무슨 말씀인지 알 것 네, 같아요. 빅뱅 동방신기 이후에 롤모델이 방탄소년단까지 오기 전에 그 중간이 텅 비었어요. 그러네요. 그래서 그 중간의 친구들이 여자애들은 아이돌이라는 문화가 자연스러우니까 잘 받아들였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이돌 해야 돼? 뭔가 부끄러워, 쪽팔려 약간 이렇게 어릴 때 생각을 하는 거죠.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이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었던 거죠. 수급나는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 정말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린 친구들에게 남자 아이돌이 호감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. K-팝의 미래? 포스트 BTS 얘기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참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. 어쨌든 간에 여성 그룹들은 그게 뭐 트와이스가 됐건 그 과거에 뭐 여자친구가 됐건 뭐 러블리즈가 됐건 대중적인 그룹들이 꾸준히 이렇게 존재를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엑소랑 방탄소년단 이후에 남성 아이돌 그룹들이 좀 약간 대중성을 잃어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게 있어서 결국에는 K-팝이 팬들을 위한 문화이고 팬들의 어떤 지지를 통해서 돌아가는 문화이지만 어떤 정도는 분명히 대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게 보면 해외 시장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할 경우 그 대중성 확보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. 남성 아이돌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있었죠. 해외 시장에서 워낙 수익이 잘 들어오니까 뭐 더보이즈나 에이티즈 같은 그룹들 되게 퍼포먼스도 좋고 노래도 좋거든요, 사실. 근데 이 그룹들이 해외에서 수익이 워낙 잘 나다 보니까 해외 팬들 이제 위주로 활동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국내 단단한 팬덤을 구축하는데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방탄 이후에 나온 그룹들이 사실 팬덤을 제대로 구축하지를 못했어요.
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해외 시장을 굳이 막 되게 노리지 않아도 한국에서 뜨면 자연스럽게 그냥 해외에 알려지고 해서 뜨거든요. 국내 팬들을 어떤 식으로 사로잡을 것인가. 단지 어떤 하드코어한 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팬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. 아마 기획사에서도 다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랑 좀 다르게 기획사에서는 여전히 여전히 해외만 바라보고 해외만 계신 것 바라보고 같던데. 그게 그런 것 같아요. 국내 시장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. 네. 해외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SM이건 중소형 기획사건 계급장 뛰고 싸우는 아우, 느낌이 못하네. 되잖아요. 한국에서 SM이랑 중소형 기획사의 대결은 사실 다윗과 골리앗인데 그게 해외로 나가면 SM 대 중소형 기획사가 그렇게까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계급장 뛰고 싸우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중소형 기획사에 있는 분들은 항상 해외 시장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이게 해보면 최근에 이제 뭐 피프티 같은 네, 그러니까요. 경우가 그런 또 이제 경우가 있죠. 계급장 떼고 싸워서 잘 된 경우겠죠. 네. K-팝의 미래는 해외를 뻗어나가려고 하는 중소기획사랑 국내의 상징성을 확고히 가지려는 대형 기획사의 싸움이지 않을까 하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방탄소년단 이후에는 이제 지금은 굉장히 옛날처럼 춘추전국 시대가 아니라 아예 그냥 딱 자리 받고 우리 대기업이야! 우리 건드리지 마! 하는 그런 기업들이 딱 생겨났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국내에서의 상징성을 통해서 해외 활동을 뻗어나가려고 할 것이고 중소기업들은 해외에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노리는 지금 피프티처럼 네. 아니면 뭐 드림캐쳐라던가 카드 뭐 이런 그룹들 카드 좋아해요. 네, 이런 그룹들처럼 해외를 먼저 본진으로 삼아서 한국으로까지 들어오는 해외에서 이만큼 우리 잘 나간다라는 식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들로 이제 조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. 뿅. 오늘 이렇게 되게 K-팝 잘 알게서 저한테 이런 여러 질문도 해주시고 또 워낙 업계에서 경험도 많고 하시니까 제가 뭐 인터뷰를 하러 왔지만 사실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느끼고 배우는 게 되게 많아서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었고요. 그리고 오늘 얘기 나온 많은 것들 가령 뭐 K-팝의 세계화라든가 방탄소년단 얘기라든가 K-팝의 미래 혹은 한국인 없는 K-팝 같은 그런 얘기들이 저희가 나누는 얘기들이 세계도 좀 자세하게 활자로 많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 보시고 더 궁금한 게 생겼거나 하시면 지를 위한 시 한번 보시면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광고입니다. 광고 아니고요. 그냥 교수님하고 얘기하러 왔다가 홍보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죠. 네, 거짓말이죠. 네, 거짓말이죠. 책 가지고 사기치는 그런 유튜버들 많으니까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대놓고 광고입니다, 여러분.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1세대 K-팝 학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고 K-팝이 갑자기 잘 되고 나서 숟가락을 얹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. 뭐 세계적으로 많습니다. 그런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근본의 K-팝을 학문을 다루시던 고생하시던 분이고 그런 분이 또 쓰신 책이니까 좀 저랑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. 저희 지금 인터뷰 이거 촬영 전에 만나서 30분만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1시간 동안 우리 떠들어 제끼다가 촬영을 못 할 뻔했어요. 그래가지고 정말 안에 내용이 괜찮습니다. 저도 책 받아가지고 집에서 다 읽어보고 지금 교수님이랑 얘기하는 건데 제 채널 봐주시는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? 지금까지 인지용 이규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